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층 부가조사라고 해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가 있어요. 요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비경제활동 인구 416만 4천명 2013년 기준이죠. 2023년 5월 기준,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기준으로 취업 준비한 사람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4% 준비 자체를 안 해요. 요즘 사람들 특징이죠.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그나마 준비하는 사람이 이 정도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거죠. 돈을 많이 못 받더라도. 그리고 일반 기업체 준비하는 사람들은 27% 정도밖에 안 되죠. 생각보다 많이 경제활동 안 해요. 그리고 졸업 후 첫 일자리 현재 그만둔 상태 되게 많죠. 그리고 취업 평균 소요기간 10개월. 나는 이거 보고 팀노바 팀원들이 좀 갱생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대부분 진짜 10개월 이상 준비를 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좀 겸손해야 돼, 우리도. 그리고 1년 6개월, 1년 6개월 평균 근속기간 1년 6개월 정도인데 생각보다 오래 일 못하죠. 그리고 현재 졸업 후 첫 일자리 그만둔 케이스가 되게 많죠. 보면은 첫 일자리 그만둔 주요 사유, 근로 여건 불만족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현재 직장들이 그런 여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라는 게 더 많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일자리에서 근로 여건을 불만족한다는 건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고, 저도 진짜 신입을 많이 뽑아보기도 했고, 제가 직접 채용해 본 적도 있고, 회사에서 뽑아본 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력자는 전 직장 또는 전전 직장 뭐 이런 데서 평균치가 있잖아. 그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경력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좀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채용을 해봐도. 그런데 진짜 신입들은 자기 뇌 속에 있는 막 구글 뭐 이스라엘 캠퍼스 막 이런 느낌 그런 거 상상을 하나 봐. 뭔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이기적임이 있어. 그래서 어디서 한번 뒤지게 뒤어봐야 되거든. 그런 게 좀 필요해. 왜냐면 내가 옛날에는 회사를 까던 시절이 있고, 여러분들 INTP 성향의 사람들이 유난히 그 체계를 싫어하고 꼰대들 존나 싫어하거든, 성향상. 근데 나도 그래서 꼰대들이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 그래서 나는 그 꼰대의 정의를 알 필요가 있는 게, 쥐는 짓불도 하는 거 없으면서 그냥 까라면 까라고 하고 태도로 존나 지적하고, 이런 거는 들이받는 거 INTP들 존나 잘해요, 옛날부터. 난 회사에서 대놓고 존나 들이받았어, 옛날부터. 근데 요즘은 내가 이거 갖고 뭐라고 지랄지랄한다 나보러 꼰대래잖아. 그런 거 보면서 졸라 웃긴 거야. 난 지금 힘의 균형을 보고 있는 거거든. 당신들이 그 정도 받는 것 대비 못한다고 개발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전형적인 이제 평균치인 거지. 개발자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청년들의 분위기를 보는 건데, 이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냐? 짠. 일본의 히키코모리들 또는 아랍보 세대처럼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막 긁혀가지고 저한테 막 난리 치는데, 근데 저한테 승질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나는 당신들을 채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교육기관이고, 교육기관 입장에서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지금이 나락인 것 같죠. 더 바닥이 있다니까. 그래서 눈은 엄청 높지만 본인은 답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그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 30대 여성들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결국에는 40대까지 결혼 못하는 노처녀들 되게 많고, 노산이 되게 많이 늘고 있단 말이지. 중국도 결혼정보업체가 거의 여성들이 거의 한 80% 있고 남자들이 20% 정도거든. 근데 중국이 남자가 거의 105%에 여자가 95% 정도의 비율이래.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정도로 남자가 많은데, 문제는 그 정도로 남자가 많은데 결혼정보업체는 이상하게 여자가 유난히 많은 거야. 여자들이 엄청 눈이 높은 거야.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본인은 그냥 혼수 3천 국룰로 하면서, 실제로 그 남자들은 뭐 3억 이상의 집을 해오기를 바라고, 집을 해오길 바란다는 거지. 그러면서 공동명의를 주장하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남성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되게 불만족스럽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회사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사들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눈이 높은 거야. 근데 이 얘기는 20년 전에 똑같이 있었어. 청년들이 눈이 높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보여줄게. 이 나무위키에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나무위키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90년대 하면은, 여기 보면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이러면서 주 5일제도 반대하고 그랬었어, 옛날에.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랬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저는 주 6일제 시절에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주 5일제로 바뀌면서 진짜 막 이럴 정도로 주 6일제 진짜 개고생했어 옛날 사람들. 이것도 대박이었는데. 물에 잠긴 저지대 지역은 대부분 도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미친 것 같아 진짜. 이러고 출근을 한다니까 미친 것 같아 사람들. 그러나 바쁜 출근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직장마다 학교마다 지각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허벅지까지 진짜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 사람들을 그냥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미개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진짜 강했다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저도 이제 아직은 30대긴 하잖아요. 30대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그 다음 세대가 확실히 더 나약한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거야 내가 봤을 때.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건데 사실 이제 봐봐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제 80대 되고 70대 되면 힘도 없고 힘들 거란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 50대 돼가지고 뭐 갑자기 하려 그러면 진짜 초라해요.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었냐? 있었죠. 저는 친한 사람들이 40, 50대도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 많아. 그러니까 40, 50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 이제 멋대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 아니면 40, 50대를 잘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근데 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어. 이렇게 그 젊었을 때 존나 놀고 막 나름 뭐 젊었을 때는 뭐 까우다시 잡고 막 되게 멋있는 사람들 멋있게 살았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지.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비건실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 젊음이 주는 어떤 많은 되게 좋은 혜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 그 안에서도 피해식 가지는 거야.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젊을 때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40, 50대, 특히나 50대 넘었는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을 완전 되게 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부모님은 늙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상관없어 노세요 마음껏. 그러면 나도 부럽다 그런 건데 보통 그런 상황이 아니면 더 안 좋아질 상황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이거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외국인 노동자까지 많이 채용을 할 정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00년대 일본의 상황인 거고 지금 이렇게 AI 기술이나 뭐 이렇게 업무 자체를 좀 더 저렴하게 기계로 자동화시키고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하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자기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저는 아둥바둥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도 진짜 예전이 막 주 6일제 하고 거기 존나 꼰대들 많고 이런 데서 살아남는 사람들 얼마나 기겁하겠어. 그리고 지금이 훨씬 좋지. 수질도 훨씬 좋고 위생관념도 훨씬 확실히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지. 옛날이 낭만이었다고? 개구리 삼총사라고 그래도 뭐지? 그러니까 아무튼 개구리 그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도 못 잡는 이유가 CCTV도 없고 그런 어떤 범죄 수사 기법도 개똥이고 이러니까 그 집 뒷산, 그러니까 마을 뒷산쯤에서 실제로 시체가 발견됐는데 그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 사건 나고서 거의 막 몇십 년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사 기법이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과학적으로 잡을 수 있죠. 아무리 미개하다고 해도 그 옛날에 그 실종 사건이 많고 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가 그 증거나 범죄 수사 기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거든. 안 좋았었지.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들도 문제가 많고 지금도 양아치 경찰들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게 비협조적으로 하면 민원 같은 거 넣으면 경찰이 태도 180도 바뀌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권력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세상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피해의식을 학습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PLC 학습하지 말고, 그리고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다. 인스타그램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그 사람들 뒤에서는 다 힘든 거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가 여행 갔던 거 하이라이트만 올리고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맛있는 뭐 김치찌개 이런 거 먹은 거만 올리면 맨날 맛있는 거 먹는 줄 알더라, 내 친구들이. 근데 아니거든. 평소에는 집에서 뭐 김치 볶아 먹고 막 그냥 대충 먹고 뭐 이러잖아. 라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라면 먹는 거 막 가끔 올릴 수는 있는데 사실 보통 그런 거 많이 안 올리잖아.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보고 다 괜찮아 보이는 거지. 이 정도 급의 회사를 안 다니면 나는 쓰레기 같고 이런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재앙이 오진 않아요. 20년 뒤에 재앙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겨울이 왔는데 배짱이가 열심히 먹을 걸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이 겨울이라는 거는 시기적인 측면보다는 내 나이가 겨울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거의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 나름대로 똑똑하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너 몰라, 이 꼰대 새끼, 너네들은 말해라, 아몰랑, 이러면서 자기들 맘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지. 나는 20대 때 진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30대 때도 진짜 그 많은 수모와 그 씨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회사 적자도 나기도 하지만, 근데도 내가 계속 열심히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 입장에선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유리해. 뭐래도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 돼. 백수에서 갑자기 열심히 살고 싶잖아. 근데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으면은 활용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곽튜브 같은 경우도 되게 언어를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언어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 언어라도 공부를, 왜냐면 대부분 이렇게 학폭당하면 트라우마가 심해서 집에서 안 나오려고 막 그러고 그렇게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언어라도 되게 열심히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으니까 대학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대사관 같은 데도 취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한 계단 되게 학폭 때문에 힘들었던 친구가 한 계단 점점 멋있어지는 거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뭐래도 하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도 뭔가 할 수가 있어. 근데 뭐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눈만 높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끔 보면 모태솔로 특집이나 되게 오랫동안 연애를 못 해본 사람들 보면은 그 되게 눈높이가 되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급 대비 너무 많이 높은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진짜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연애하기도 힘들죠.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은 내 눈높이에 맞는 회사를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을 좀 키우자.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막 얘기해도 사람들 잘 안 믿었지. 중소기업 가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신입인 님들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 중소기업에 연봉 5천 이상으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낸 내 말이 맞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냥 별로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래. 자기가 인기가 없어서,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서 힘들면 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요즘 사람들은 이상한 그 미국식 이상한 자존감을 학습해서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이런 식의 이상한 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곤란할 때는 다 가스라이팅 한대. 내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다 가스라이팅이래. 듣기 싫으면 아몰랑 시전, 듣기 싫으면 가스라이팅 이러면서 본인들은 다른 거 평가할 때, 뭐 예를 들면 왜 유튜브에 자막이 없어요,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뭐 그 영상 평가할 때는 되게 한없이 까칠함. 그리고 음식점 갔을 때 막 서민들을 사랑해주세요, 서민들은 불쌍하니까 언더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 사장님들 진짜 서민 사장님들은 진짜 한 달에 200도 못 벌고 적자 나는 사장님들 많잖아. 집에 그 동네 보면은 이렇게 장사하시다가 폐업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 그런 사장님들도 엄청 서민인데, 본인도 그러니까 서민이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막상 가서는 음식 맛없으면 맛없다고 뒤에서 야 가지 말자 뭐 이렇게 하고, 불쌍하면 본인이 팔아줘야지. 그 사장님 서민이니까 착할 거 아니야. 그럼 언더도그마에 빠지면은 당연히 서민이니까 착하니까 가난할수록 착한 거잖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은 팔아주면 되는데 안 팔아주죠.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되게 불편할걸? 당연하지. 나는 상대방의 그러니까 말 이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 근데 이런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부를 왜곡하면서까지 말을 이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불편한 사람들 많아. 긁힌 사람도 졸라 많고. 왜냐면 난 그 사람들의 모순들을 지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 여행하는 그 한비아 씨 보고 막 따라하다가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여성분들 진짜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감성만 따라하고, 아, 진짜 막, 바람의 딸, 지구 한 바퀴 반,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구 세 바퀴 반, 막 이런 거 그냥 보고 따라하면 안 된다고. 현실을 보고 따라야지. 지금보다 치안이 더 안 좋을 텐데. 그거 보고서 여자 혼자 막 여행하다가 큰일 난다고. 그래서 되게 큰일 난 사람 많아. 지금 막, 아무튼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진짜 말 길어지는데, 그런 어떤 감성, 느낌 이런 걸로만 하면 제일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현실을 사는 사람들, 팩트로 모든 거 조지고, 팩트로 실제로 취업시킨 사람들은 이런 강인한 마인드를 가져야 돼. 90년대 그 강한 사람들한테 배우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꼰대 마인드는 배우지 말되, 와, 저 비 오는데 저러고 다닌다고? 와, 어쩜 저러지? 우리 같은 경우는 절대 안 가잖아, 지금. 근데 그 당시 감성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 경제 성장기를 이끈 사람들이 그런 피지컬이 확실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후진국 가면 느끼는 게, 이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저 사람들이 그냥 나태하게 있지 않는구나. 그 조튜브나 이런 거 봐도 되게 재밌는 게, 태국 그 뭐지, 귀농은 아니고 그 뭐지, 피사놀록인가, 거기 가서 막 사는 거 보면은 진짜 시골 사람들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일하더만.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는 사실 솔직히 뭐 주말에 막 누워있기도 많이 하고, 많이 재밌는 것도 보고, 인스타 핫플 카페도 가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나는 일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그지같이 사는 건 괜찮은데, 이 일 열심히 한 사람 끄집어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